온타리오주 토론토 블로어 한인 노인회가 새 회장을 선출하고 노인회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영 신임 회장은 직전 집행부 부회장으로 10년 넘게 노인회에 봉사해 왔습니다. 심 회장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노인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오다 가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념이. 이어 전 부회장이 사퇴한 만큼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뤄지기를 심 회장은 기대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뭐 수고는 했지만은 어차피 나갈 분들인데 서로 좋게 해서 나가는 게 편할 것 같다고, 서로가. 심 회장은 은행 관련 정보를 빨리 인계받고 뉴스로 인해 위험 수위에 놓인 건물 복구 작업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회관은 2주 전쯤 건물 내부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면서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층층마다 바닥이 침수되고 천장과 벽면은 누수로 인한 손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천장 지붕까지 무너지며 마감재는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컴퓨터 등을 덮어두긴 했으나 언제 추가 피해가 날지 모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사 기자가 취재하던 지난 주말 최승남 전 회장과 최영자 전 부회장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전직 임원일 뿐인 이들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신임 회장과 최종대 이사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듯 대응했습니다. 그러더니 3층 사무실에선 이미 수리된 사표를 내놓으라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경찰을 가서도 물어보니까 사표 셌으면 그 순간부터 지금이 없다는 거야. 그거 없는데 내 거니까 내놔야지. 왜 남의 거 갖고 있어? 지금 내놔. 보자 그러고는 갈치에 갔어. 최 전 회장도 고성을 지르며 거들었습니다. 그 남의 걸 왜 가지고 그래? 그거는 도둑 아니면 당도 둘 중에 하나잖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남의 걸 가지고. 이처럼 최 전 부회장이 사표 수리가 안 됐다고 주장했지만 본사 기자가 확인한 결과 최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이사회 앞으로 자필 사직서를 내고 12월 27일 긴급 이사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노인회관은 물벼락 이후 소방서에서 물을 잠그면서 누수는 일단 멈췄지만 보험 처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신임 회장과 이사는 인수인계 관련한 모든 문서를 작성해 최 전 부회장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날처럼 최 전 부회장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도 강구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최 씨 부부를 둘러싼 분규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회원들마저 등 돌린 노인회지만 수십 년 동안 한인들의 힘으로 세워진 곳인 만큼 노인회가 다시 정상화되도록 한인 사회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적지 않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파산보호 신청이 증가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파산 구조조정 전문가 협회는 지난해 4분기 기업의 지급 불능은 38.6% 증가해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파산 신청 건수는 733건으로 3분기 536건보다 늘었습니다. 2019년 4분기보단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요식업계와 숙박 등 일부 분야의 파산은 올해도 계속 증가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봉쇄령이 내려진 요식업계와 숙박에 더해 건설 부문도 12월 들어 파산이 급증했습니다. 요식업협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에서 13,000여 개 업소가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업소의 절반도 몇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줄고 인건비와 재료비는 상승하는 데다 이자율 인상과 소비자 행동도 변해 파산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올 1분기에도 위기는 계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소매 분야와 건설, 운송, 창고 등도 정부 보조가 중단되면 파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독립기업연맹은 정부의 지원과 채무 유예 정책 등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지원이 중단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타격을 입은 업체엔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동안은 적어도 파산 증가를 줄일 수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시스템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센터는 소상공인들은 종종 적절한 절차 없이 문을 닫으면서 직원과 채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변경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차량 번호판 스티커 갱신 비용을 무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온주 800만여 명의 운전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온주 운전자는 1년 또는 2년에 한 차례씩 번호판 스티커를 갱신해야 하며 1년에 $120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온주 정부가 이 스티커 갱신 비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겁니다. 오는 6월 2일 총선을 앞두고 앞서 큰 지지를 보인 905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다시 모으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미 스티커를 발부받은 운전자에게도 갱신 비용을 반환해 줄 계획인데 반환 대상자와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많진 않아도 점점 오르는 비용이 부담이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갱신비로 벌어들이는 세수가 $10억 달한다고 전하자 일부 운전자들은 교육 예산도 의료 예산도 없다면서 이런 재원을 없애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갱신 비용은 사라져도 번호판 스티커 갱신은 계속되는데 이는 스티커를 갱신할 때 미납된 벌금이나 유료도로 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캐나다 한국문화원이 오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한국 독립영화 빛나는 순간을 온라인 상영합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배우 고두심이 열연한 영화 빛나는 순간은 70대 제주 해녀가 자신을 취재하러 온 30대 다큐멘터리 PD를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특별한 로맨스로 제주 4.3 사건과 상군 해녀의 삶을 녹여 제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배우 고두심은 이 영화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고 2021년 여성 영화인상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원은 21년에 이어 올해도 매달 작품성 있는 한국 영화를 정기 상영할 예정이라며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관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1시 온타리오주 놀스역 서쪽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발생한 19세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어제 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오샤와 출신의 16세 소년을 1급 살인 혐의로 붙잡고 같은 지역 출신인 16세 소년과 15세 소녀를 총기류 관련법 위반과 유해물질 소지,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19세 말라치 베인브리지군은 놀스역 서쪽 잉그램 드라이브 2번지에 있는 맥도날드 주차장 차 안에 있다 수차례 총에 맞고 사망했으며 토론토에서 올해 발생한 9번째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기록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당국이 폐쇄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운영한 나이트클럽을 적발했습니다. 뉴 웨스트민스터 경찰은 지난달 29일 자정쯤 다운타운을 순찰하던 중 프론트 스트리트 400블록에 있는 클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150여 명과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나이트클럽은 적어도 이달 16일까지 문을 열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한 업소에 $575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올해도 공원 내 음주를 허용합니다. 지난해 공원 내 음주를 첫 시행한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며 올해도 지난해처럼 공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음주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는 음주 허용 구역에 대한 안내문과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재활용과 폐기물 관련 관리 등을 개선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공원 내 음주는 7월 12일부터 10월 11일 사이 지정된 공원 20여 곳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매점 내 주류 판매도 이어질 예정입니다.